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96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오르면서 61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환율에 민감해서 중국의 인민은행발 뉴스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제 인민은행이 위안화를 0.03% 절상한다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의 원달러 환율 장중한 때는 1,200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점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도체 관련된 주식 중에 하나머티리얼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빠진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 형성을 하고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신규 투자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올해 이후 내년 정도에는 신규 투자가 어느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최근에 연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춰져야 될 사실은 맞습니다만은 주가는 이미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충분히 빠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던 2020년 반도체 업황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좀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따른 가동률 회복과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공이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디램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낸드의 고단화 전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램의 미세화 공정은 필수 불가결을 하고, 낸드 같은 경우도 단을 높이 쌓으면서 굉장히 압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 단계 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20년 반도체 업황 개선과 더불어서 하나머티리얼즈는 어느 정도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머티리얼즈가 하고 있는 파트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4분기부터 미래성장 동력으로 준비 중인 SIC 매출이라든지 TL 이외에 신규 고객향으로 일부 매출이 또 개시된다는 점, 4분기부터 새로운 사업이 매출단에 반영이 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전반적인 흐름에서 PER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6배 정도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고요. 바닥권 구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들어오고 있고, 더 빠질 자리는 상당히 제한적인 흐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나 IT 쪽이 결국은 하반기 지나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우상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업황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머티리얼즈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부터 12,5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와 목표가는 단기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차동환 차장의 에로티 베큐um 올라왔습니다. 8월 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1%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선익 시스템 올라왔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6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8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갑니다. 5위와 4위에는 모두 김재성 팀장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5위에는 유니온 머트리얼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3%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시노펙스 올라왔습니다. 8월 8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7%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동원수산 올라와 있는데요. 8월 7일에 매수견 주셨고요. 수익 26%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이창원 본부장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와 있습니다. 8월 2일에 매수견 주셨고 수익 27% 이상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CJ시푸드 올라와 있습니다. 8월 9일에 매수견 주셨고 수익 28%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 8월 8일에 SAT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1%에 근접하고 있는데요.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살짝 좀 음봉이 좀 난드러지면서 좀 주춤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5G 관련된 종목이다. 모듈 업체이고, 그리고 이 5G 관련 제품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이 최초로 좀 상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쪽으로 5G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 뭐 5G 시장 자체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장기적으로 그 사이클이 좀 흘러가겠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4G 나왔을 때도 뭐 단기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상승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SAT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좀 크게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리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시노팩스를 8월 8일에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 17% 넘어서면서 4위에 올랐는데요.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노팩스는 이제 터치 스크린 및 이제 휴대폰 부품 제조 그리고 이제 수처리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연료 전지용 이제 분리막 소재 이제 이오노모 이제 PTFE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한국의 국산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제 목표가가 3,000원이었는데 현재 이제 최저점 이제 2,105원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모습이고, 현재 이제 단기적인 상승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N자형 패턴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굉장히 거래량 없는 이제 조정이 약간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3,000원대의 목표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낮게 잡은 거기 때문에 해당 목표가는 이제 충분히 도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하는 관점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지수 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상승세 흐름을 계속해서 좀 즐기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8월 6일에 오늘장 내일장 출연해가지고 시청자분들께 저점 매수 기회다, 매수 타임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출연할 때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번 주 화요일이었죠. 또 오늘장 내일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악재성 이야기, 그다음에 호재성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오늘도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잭슨 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전 세계 시장이 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야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시장을 좀 보고 가시는 게 오히려 대응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다 내려놓으시고요. 5일선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5일선의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다 하면은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탈 것이고, 중간에 5일선을 이탈하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코스닥이 많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40포인트까지 이제 바닥을 찍고 현재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 전환되려는 이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이제 뭐 전일이나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이제 투심이 악화되면서 많이 무너졌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려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첨세법이 통과되면서 특히 이제 그런 흐름이 많아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1선에 안착을 한 모습이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현재 지수 자체가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빠졌던 만큼의 주가 회복은 이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모든 악재를 다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호재가 따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되거나 이제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면 이제 빠졌던 만큼의 지수는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없는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상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한다면 훨씬 더 높은 이제 신뢰성 있는 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 자체는 아직도 이제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구간은 이제 적극적인 이제 매수 구간이고 이제 저가 매수를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채기 위원님께서는 예. 어떤 섹터 좀 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오늘은 이제 관련 그 종목을 조금 아닌데만은 앞으로 조금 관련될 종목 섹터는 좀 남북 간에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 좀 잘 다져져 있고, 그다음에 한미 연합 훈련도 이제 끝나고, 그래서 이제 북미 간의 실무 회담이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진다 하면은 빠르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어떤 이슈를 한 번 정도는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남북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급등락이 심하죠. 많이 올라가다 또 떨어질 때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왜냐하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철강 관련된 종목들도 남북 간에 있어서 좀 괜찮은 좀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경협 같은 그런 부분을 좀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남북 관련된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시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 관심 섹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서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북한 쪽에서 워낙 계속 이제 도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옛날부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북미 실무 협상에 관련된 대북 관련주가 맞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이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권으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이제 슬슬 이제 정부 정책 관련주 중 하나인 이제 미래차에 관련된 뭐 자율주행 관련차 이런 섹터들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올라면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이제 대북 관련주,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제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8월 22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우리 외환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이어서 오늘 시장의 종목별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SK 측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SK바이오팜의 기업 공개를 연내 추진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SK바이오팜의 상장 추진 안건을 가결해서 기업 공개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요. 오늘 함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증권사들은 오늘 이 건설업종 주요 종목의 가치가 역사전 접점에 위치해 있기에 이 해외 수주 활동이 적극적인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최선호주로 꼽히고 있는데 건설주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습니다. 네이버 오늘도 상승 흐름 탑니다. 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 4,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14만 8천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흐름 탑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 LG화학이 0.6%의 상승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0.6%의 상승세로 흘러가고 있고, 9위권에 SK텔레콤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가 10위권까지 빠지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1967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상승하면서 618선까지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로 흘러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강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2,800원 선까지 올랐고요. CJ E&M은 강보합권, 헬릭스미스 2% 가까운 급등세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18만 원 선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가 오늘 1% 가깝게 빠집니다. 17만 8,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KMW 오늘 1% 상승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7,30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증권사에서는 KMW에 대한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실적 대비해서 현재 이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메디톡스 강보합과 휴젤은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가깝게 빠지면서 37만 6,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머티리얼즈 강보합권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0.8% 빠집니다. 6만 2천원대 이탈하면서 6만 1,9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10위권에는 여전히 SFA 올라와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면서 4만 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채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이 파워넷인데 지금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13%까지 네네. 어제 추천을 했었어야 했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건 좀 매매는 조금 좀 쉬어 주시는 게 좀 좋겠다. 네. 일단 제가 하루 빨리 갖고 왔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조금 매수가를 아쉬움이. 조금 조정해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장 후반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장 후반에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계속 좀 올라가고 있네요. 15%까지. 일단 이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교체는 할 수 없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넷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 변환 장치를 이제 개발하고 제조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V라든가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분야, 그리고 레이저 프린터 등 OA 사무용 분야, 그다음에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등 환경 가전 분야, 뭐 LED 조명, 뭐 태양광 인버터, 뭐 ESS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통해서 전원 장치가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떤 제품들의 가장 그 밀접한 부분이 많이 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태양광 인버터라든가 ESS 이건 이제 미래 새로운 이제 성장 섹터죠. 거기에도 좀 연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라든가 모니터, 뭐 디스플레이 이쪽에서의 뭐 변환 장치를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어떤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좀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퀀텀 닷이죠. 퀀텀 닷 OLED 패널을 생산을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워넷이 조금 이슈가 만들어지면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좀 되겠고요. 그다음 실적이 2분기 이제 실적이 다 발표가 됐죠. 2분기에 그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3억 정도 좀 기록을 해가지고 전년 비해서 252.9% 좀 증가를 했고, 매출액은 340억으로서 16.3%, 그다음에 단기 수익은 4억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는 흐름. 그리고 아직까지는 어떤 지금 뉴스에 이 종목이 급등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사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재료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재료가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출렁거릴 수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께서 좀 관망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목표가는 일단은 가지고 왔으니까요. 제가 원고 드릴 때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885원, 단기적으로는 별 3개, 장기적으로는 별 4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성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은 어제 그제 3일 동안 좀 상승했다가 오늘은 좀 약보합의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덕성 같은 합성 피어 및 합성 수지를 전문적으로 좀 제조하고 좀 판매를 했는데, 이제 합성 피어이랑 합성 수지 같은 경우는 신발 만드는데 많이 들어가죠. 깔창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의류, 뭐 스포츠용품, 뭐 기구들, 스포츠용품, 가구, 뭐 자동차, 내장재, 그다음에 IT, 액세서리 등 이런 소비용에, 일반 소비용에 좀 많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예전에 좀 인구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할 때 뭐 신발 그런 소비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는 덕을 봤지만은 이제는 이제 그런 시장이 그렇게 발전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이라는 게
과거에 그에 뭐 취해가지고 계속해서 있으면 도태가 됩니다. 근데 새로운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다각화를 한다고 하면은 또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또 알고 2006년도에 이 디스플레이죠. IT 쪽으로 해서의 사업을 좀 다각화시켜서 새롭게 좀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이쪽이 이제 그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사용하고 있는 HTL이죠. 전공 수정층 전자 재료를 좀 소재를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하고 한국 간에 있어서의 소재 쪽 이야기 부분에 있어서 규제로 해서 국산화 정책에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요, 유기 재료 중간체 제품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출렁 딱 걸리고 와서 바닥을 찍고 나서는 그 종목도 같이 지금 바닥을 찍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조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4,700원, 손절가는 3,385원, 단기적으로 별 3개, 장기적으로 별 4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워넷 그리고 덕성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2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천할 첫 번째 종목은 KLNet입니다. 이제 KLNet 같은 경우는 이제 물류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제 물류 기관과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설립한 회사고요. 지난 25년간 이제 항만 물류 업계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를 이어주는 이 전자 문서 교환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류비 절감과 항만 경쟁력 강화에 이제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 항만 운영 정보 시스템과 이제 EDI 서비스 그리고 이제 항만 물류 통합 시스템 등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인데, 이 해양 항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이제 굉장히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제 기업입니다. 이 모든 물류 업계가 이제 효율적인 업무 처리 그리고 이제 단절 없는 물류 업무를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이 미래형 물류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시대에 맞는 이제 고객 맞춤형 이제 토탈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등의 이 미래형 서비스 개발에도 굉장히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LNet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 블록체인 기술 관련주 이제라는 것에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갤럭시 S10에 이제 가상화폐 지갑이 이제 블록체인 키 스토어가 탑재되면서 이제 관련주로서 이제 편입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요. 이 삼성 SDS와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 그리고 이제 해운 물류 블록체인 적용 이제 시범 프로젝트도 이제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삼성과의 이제 블록체인 그 협업이 이제 부각된 바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물류 플랫폼의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를 하고 있고, 이 삼성 SDS나 이제 KT 등의 이제 국내 대기업은 물론 이제 기타 벤처 기업들까지도 이 블록체인 물류 플랫폼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가동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최근 기업들의 이제 블록체인 기반 물류 플랫폼 적용이 이제 굉장히 활발한데, 그만큼 이러한 이제 물류 시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고, 이 글로벌 물류 산업은 이 전자 상거래의 발달 그리고 이제 해외 직구의 이제 활성화 그리고 이제 C2C 시장의 이제 급성장이 이제 그 배경에 이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24년 이제 연매출 이제 15조 5천억 원 달러 규모의 이제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나 이 물류 쪽에 관련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26%, 이제 유통 주식수가 대략 1,500만 주 정도이고요. 이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제 2018년도 기준 자산이 이제 420억 원, 이제 부채가 60억 원, 그리고 이제 자본이 354억 원으로 뭐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약 이제 2019년 4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기간의 보유 물량이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권으로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는데, 그런 지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기간의 보유 물량을 더욱더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8월 12일에 이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 형성 후에 어느 정도 더 상승하기 위한 숨고르기 형태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한 번 더 이제 강한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는 굉장히 이제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100원, 손절가 2,250원 이탈 시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1991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1997년 이제 코스닥 시장에 이제 상장된 회사입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컴퓨터 관련 제품 공급 사업 부문과 이 통합 배션 솔루션 그리고 이제 드론 제품 등을 판매하는 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1위 드론 유통 업체입니다. 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이제 DJI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이 드론 및 관련 기기의 국내 유통 그리고 이제 서비스 등을 이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제 드론 관제 시스템 관련 기술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국내는 물론 이 해외 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고요. 이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금 여전히 꾸준히 연구 개발을 계속 박차고 있는 중입니다. 이 드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 122억 4천만 달러에서 2026년 221억 2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의 이제 드론 산업 육성으로 이제 5년 동안 약 9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제이시언 시스템이 이제 관련 수혜주로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 드론 쪽 말고도 이제 국내 그래픽 카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제 라데온 및 이 엔비디아 계열의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이제 암호 해독 과정에 있어서도 이 고성능 CPU가 탑재된 그래픽 카드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래픽 카드 수요 증가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만약에 낸드 플래시 생산량이 이제 만약에 감소가 점차적으로 된다면 이제 그로 인한 메모리 가격 상승 역시도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제 필수 부품인 이제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제 그래픽 가격도 같이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약 46%, 유통 주식수 약 990만 주, 3년 연속 흑자, 이제 2018년도 기준 자산 1,333억 원, 부채 448억 원, 이제 자본 888억 원으로 이제 재무 상태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제 8월 13일에 이제 똑같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조정이 사실상 밑으로 많이 안 내려오고 이제 위에서 계속 고가놀이식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굉장히 올바른 조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거는 이제 강한 N자형 패턴으로 이제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이제 매수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3,950원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이 태고사이언스의 칼로더미 당뇨병성 부조 궤양에 대한 건강보험이 9월 1일자로 확대 적용된다고 나오면서 태고사이언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채경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점상한가 좀 들어가고 있어요. 오랜만에 지금 점상한가 나온 종목이 좀 보이는데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병성에 대한 좀 건강보험이 좀 혜택이 된다, 확대가 된다 했는데 지금 주변에 좀 보면은 당뇨병 환자분들이 조금 꽤 많이 있습니다.
되게 먼저 음식 섭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제 환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건강보험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일단 이 이슈가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의 좀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건데 근데 워낙 지금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이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가 올라간 상승하는 후에 이제 눌림목을 줬을 때 지금 그때 이제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 하셨다면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인스코비입니다. 인스코비가 발모와 관련된 특허를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취득을 하면서 현재 강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이제 인스코비입니다. 근데 뭐 최대 주주 지분율은 굉장히 낮긴 한데 이제 항상 이제 예전부터 인스코비랑 셀루메드랑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인스코비가 약간 대장주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까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스코비가 지금 줄기세포를 활용한 이제 발모 촉진 특허 획득 소식에 이제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출발한 모습인데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121선 저항이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3,695원에서 이제 3,700원대 이제 굉장히 저항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가격을 돌파 못하고 이제 살짝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3,700원으로 이제 1차 목표가를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한가를 간 상태에서 이제 단기 지지 라인이 이제 매수세가 이제 3,100원대에 이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3,100원을 이탈했을 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기업의 특징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재무 상태가 좋으면 이제 가치 투자로서 이제 오래 둘 수가 있겠지만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 이제 단기 순이익이 적자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리스크가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슈에 의해서 이제 오른 거기 때문에 이슈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제 소멸됐을 시에는 상승했던 주가만큼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 투자나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재무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짧게 보실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목표가와 이제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진행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고 뭐 최근 기관과 외국인의 보유 물량이 많긴 하지만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은 제외하고 다른 거 더 올라갈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체기 전문위원 그리고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께서 인바디를 8월 5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1%에 근접했습니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 기점을 좀 맞이하면서 꾸준하게 좀 상단 저항 구간을 좀 돌파해 주려는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기술적으로 상승하면서 꾸준하게 좀 상승에 대한 좀 성장 동력이 좀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수급 현황들 봤을 때도 이제 외인이란지 그리고 연기금 등의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면서 지금 주가를 좀 탄탄하게 좀 받쳐주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때라, 지금 현재 상단 저항 구간 상에서 지금 이제 일전에 한번 조정을 한 차례 받았던 모습들에서 다시 반등 기점을 나와준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반등 기점 나와주면서 저항 구간 돌파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아람전자입니다. 이 기업은 AV전자 전문 생산 영역 기업으로서 오디오와 비디오 분야에서 ODM, OEM, 브랜드 라이선싱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가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자면 17년도 초반 큰 상승 이후 조정이 진행되어지다 18년도 초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후 조정 및 등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10월경 박스권을 형성해줬다가 최근 장령량으로 조정이 발생된 이후 반등 기점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2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558% 정도 증가한 점이 있는데 매출액은 15%가 증가한 3,820만 달러이고 순이익은 8만 달러로 전년도 매출 원가의 증가로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이 흑자로 돌아간 모습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이 기업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수의 테마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삼성과의 연관성과 자율주행 관련 등에 좀 어느 정도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데 일단 삼성과의 연관점을 좀 살펴보자면 삼성전자가 AI 스피커에 가세를 하면서 이전에 하만카돈과의 합작을 한다는 이슈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일단적으로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AI 스피커 시장의 후발 주자이기도 하지만 국내 수요의 경우 다수의 가전제품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점차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구글과 함께 커넥티드카 협업을 한다는 이슈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 커넥티드카에 대해 간단히 짚고 가자면 통신수단, LTE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넓은 의미로 사물 인터넷, IoT 기기로서 자율주행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커넥티드카의 협업에 하만이 들어가 있는데 이 하만은 이 기업의 주요 바이어로서 이와 관련된 매출이 전체의 규모의 20%에 달하는 만큼 이 기업의 매출 또한 시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SK텔레콤이 싱클레어, 하만과 협업하여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5G 기반의 차세대 방송 시연에 성공함에 따라 더욱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다수의 테마와 연관되어져 있는 만큼 추가적인 성장세가 나와줄 기대감은 보여지고 있고 매출 신장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지만 지난 조정 시에 상당히 잘 되는 매물들로 인해요. 차익 시선이 주가 성장세에 일부 제동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3,200원, 손절가는 2,150원입니다. 네, 아남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959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9시 2분경에는 1967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거의 8포인트 빠지면서 59선까지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은 3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5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폭 키워갑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44,000원대, SK하이닉스 1%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0.8% 하락하면서 12만 5천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오늘 2% 가까운 급등세로 15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라인과 노무라가 수수료 0원인 이 주식 중개 서비스를 오픈했다는 소식이 현재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는 혼조세 뛰는데요. 일단 현대모비스 0.8%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 6위권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7위권은 LG화학 올라와 있고요. 셀트리온과 신한지주가 나홀로 빨간불 켜내는데요. 셀트리온 강보합권 그리고 신한지주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46,600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장 초반에는 9위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10위권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23만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 615선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9시 9분경에는 618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포인트 빠지면서 615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팔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4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200억 원 가까이 팝니다. 다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600억 원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펄어비스 제외하고는 그래도 흐름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보합권, CJEM도 강보합권, 헬릭스미스가 2%대 강세로 흘러가면서 19만 원대 여전히 유지합니다. 다만 펄어비스 최근에 상승폭 이어온 만큼 오늘은 하락하는데요. 1% 가깝게 빠지면서 18만 원 선 이탈됐고요. 17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KMW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이어졌는데 오늘은 1% 가깝게 상승하면서 5만 7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메디톡스가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이 대웅제약과 미국에서의 소송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현재 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36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휴젤도 마찬가지로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38만 원 선 이탈이 됐고요. 3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머트리얼즈도 1%대 하락세,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2천 원대 이탈되면서 6만 1천 원대에서 거래됩니다. SFA는 보합권 4만 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오르면서 1,204원대까지 오르면서 외환시장 흘러갑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께서 RFHIC를 8월 2일에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이 10%가 넘어섰습니다. 더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RFHIC는 5G와 관련된 거, 그리고 새로운 그 미래의 그 다가올 그 통신혁명, 거기에 관련된 어떤 부품을 우리가 만들고 있죠. 우리가 지라칼륨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과거의 그 트랜지스터와 틀리게 우리가 이제 실리콘 기반의 그런 트랜지스터와 이제 지라칼륨 트랜지스터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런 어떤 그동안의 통신의 어떤 그 노이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해서 새롭게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라칼륨과 관련된 이런 그 트랜지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가면 갈수록 이런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가면 갈수록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화웨이와 관련해서 이 화웨이 납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지난번에 한번 5월 달에 한번 큰 폭에 빠진 적이 있지만 다 이제 거의 회복을 했죠. 그런 흐름 자체를 앞으로는 그 화웨이 사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 화웨이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글로벌 기업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5G와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실적에 기반을 해서 주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이클 매매를 통한 어떤 그런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망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항상 그 포트에는 항상 담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낙폭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그 실적을 중심으로 한 그 DB 하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DB 하이텍은 그 실적이 좋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제 팹리스, 파운드리, 페니스 기업들의 어떤 그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 파운드리 업체죠. 2분기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보더라도 다른 그 일반 그 반도체나 이런 거 틀리게끔 매출이 22.7%, 영업이익도 45% 증가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에 또한 역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대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뭐 매출도 180% 이상, 영업이익도 30% 이상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진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틈새 시장이죠. 8인치 그 우리가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데 8인치와 관련된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뭐 5G와 관련해서 IoT 이런 식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이런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파워 8인치 부분이 어떤 뭐 삼성이나 큰데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그 DB 하이텍이나 이런 쪽에서 특화돼서 만들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자체적으로 하는 그 드라이브 IC나 그 CMOS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거 그리고 전력 반도체 관련된 거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회사의 어떤 그 성장 동력으로서 올해는 아주 좋은 흐름을 구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안 좋지만 이 DB 하이텍으로서는 올해 뭐 최대 영업이익과 어떤 그 매출을 구가하는 그런 것으로서 새로운 주가의 형성도 지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야 주가가 그동안에 다른 거 빠질 때 안 빠지고 거꾸로 또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가고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그 17,000원의 어떤 고점을 그 새로 이제 그 돌파하면서 새로운 어떤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군으로서 보시면은 아주 뭐 괜찮은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전략 또한 뭐 지금 이렇게 빠질 때 분할 매수 그리고 올라갈 때 일정적 분할 매도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빠질 때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격 전략 현재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이런 거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반장의 쾌도난마 시간 이어갑니다. 이정민 멘토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반장입니다. 오늘 아침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바로 개들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600억이 넘는 매수 들어오면서 어제까지 우리가 기대를 좀 했었던 코스닥 증시의 20일 동평균선 장악 이후에 급등식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를 했는데 바로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어찌됐든 어저께부터 우리가 새롭게 설정했던 595포인트 자리 이탈되지 않는다라면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지수와 상관없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적극 매매에 임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어저께 제2의 AD칩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AD 테크놀로지 한번 보죠. 상승 강하게 마감이 됐었고요. AD 테크놀로지 전일 고가 7.47%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상승 이후에 5일선 이평선에서 새롭게 추세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종목명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 5일 이평선에 이렇게 음봉 눌림목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또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또 재매수가 가능하고요. 단기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 차익 실현도 가능하지만 좀 어제 놓쳐서 새롭게 매수를 한번 가담을 해보실 분들은 지금 5일 이평선 자리가 있는 자리가 지금 16,180원입니다. 16,180원인데 이 16,180원을 기점으로 해서요.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들 충분히 분할 매수 오늘장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G 쪽이 계속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못 갔던 종목을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권에서 제안을 드렸었던 머큐리 급등 나왔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16%까지 고점 찍고서 멋지게 반격이 나온 모습이고 제가 이 현상이 나타날 때 KMW 실적 발표, 오일솔루션 실적 발표가 같이 나왔었고 그 실적 발표에 종소리 울리면서 개인들 집중시켰는데 그쪽 못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점부터 오일솔루션 계속 빠졌고요. KMW는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미 빠졌던 종목 머큐리 상승 나왔죠. 또 같이 소개해드렸던 솔리드도
오늘 같은 시장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강하기보다는 추세를 유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이렇게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5일선을 계속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5일선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추세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이 보여주는 흐름들은 명백하게 먼저 빠진 종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코스닥이 올라올 때 그러한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신라제를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계속 저점을 잡아드렸고요. 신라제는 결국에는 오늘 5일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장 분위기 좋았었는데 장중에 10% 상승이 나왔었죠. 10% 상승이 나온 이후에 약간 흔들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제가 잡아줬던 이 저점 구간 대비해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온 자리다라고 보여드리고, 단기로 그냥 보셨던 분들은 지금 짧게 끊어치셔도 됩니다. 짧게 타익 실현하시고 다시 보는 거죠. 왜? 개인들이 지금 마구마구 코스닥으로 진입을 하니까 그 상황이 정리되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의미로 일부 현금 확보 혹은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어찌됐든 중요한 건 때를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신라젠이 5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기준점이 생긴 겁니다. 제가 여기서 기준점을 잡아드렸듯이 이제는 이 5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이따 오후에 매수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자리가 13,800원 자리입니다. 13,8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여기 앞정 고점대 매물 소화가 쭉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윗꼬리 쭉 달리면서 쭉 밀리고 있단 말이죠. 쭉 밀리는 끝자락에서 한번 매수를 가담하는 전략도 괜찮다. 손절가 여기 잡고 대응하시면 어려울 게 없는 또 자리이고, 지금은 10% 갔다 5% 밀린 것 같지만 신라젠이 이렇게 보면은 크게 올라간 게 없죠. 일단 단기 반등만 노리는 파동이고, 신라젠의 근간이 됐던 악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기술적 반경만 먹고 나오는 트레이딩에 집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이제 신라젠 때문에 덩달아 빠졌던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데, 코이팡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라왔죠. 코이팡 저점에서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이제 단기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지만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린 거죠. 이제 일단은 수익이 확보가 됐으니까 단기 수익 실현하고 다시 타점을 잡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 더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보유를 해 나가는 거죠. 보유를 해 나가는데 따라 올라오는 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나는 어느 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라면 오늘짜리 12,300원이 이탈되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오는 전략, 12,3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좀 끌고 가는 전략, 내지는 지금 팔았다가 현금 갖고 기다리면서 오후장에 다시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가닥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수익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저점 잡았던 종목군들 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또 예상을 해드렸었던 바이오가 리드를 할 거다. 바이오가 이미 빠졌던 종목군들이 리드할 거다라고 이미 예고를 해드렸던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잘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또 전기차 제가 봐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오늘 다시 한번 두 번째 타점이 또 나와버렸죠. 바로 첨보입니다. 첨보 제가 이날 장중에 잡아드렸어요. 타점을 장중에 잡아드리고 올라섰죠. 음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음봉 나오고 나서 자 보세요. 기준점이 한번 쓰고 거리가 터지면서 양봉이 한번 쓴 다음에 매수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 다 5일선 위가 되죠. 5일선 위를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최적의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시장에 어떤 틈새로 올라설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하며, 이미 앞전에서 거래가 터진 캔들들이 자리를 잡아줘야 하고, 그 이후에 하루 이틀 음봉 나올 때 저점 매수를 들어간다. 항상 일맥상통하게 대형주든 소형주든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첨보 5일선 지지해주면서 다가서고 있다라는 거, 상방으로 다가서고 있고,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요, 전기차 쪽이 완성 제품이 하반기에 줄지어 나옵니다. 줄지어 나오고, 또 이번 참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아우디와 포르쉐 자동차의 또 배기 문제를 또 다루어졌었죠. 이렇게 되면 결국엔 반강제적으로 전 세계의 자동차 업계들은 디젤 쪽에서 수소 전기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첨보 지금도 매수 자리고요. 매수가 된다라면 똑같죠. 5일선 66,500원, 66,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이제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5에서 10%의 단기 목표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첨보만 있는 게 아니죠. 기타 등등의 섹터들,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군들도 있다. 자, 이 시가 지금 시장에 새롭게 변화가 모색되고 있는 종목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자, KMW 한번 봐야겠죠. 어찌됐든 우리 시장에 주도주이고 아직 추세가 끝나는 건 아니죠. 실적도 누구나가 다 알겠지만 누구나가 다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나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한 거죠. 그죠? 남들이 모르는 종목이 쫙 하고 올라갈 때 좋은 수익이 나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KMW가 이렇게 5일선 다시 살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가 밀리면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각오, 여기가 돌파되면 추세가 다시 열린다라는 각오로 임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중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KMW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지금 자리도 매수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매수와 동시에 5일 이평선이 깨진다라면 손절 매도의 각오, 그런 각오 없는 분들은 혹은 대응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만 단기로 매일 수익 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손가락은 또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 아직 연마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단기 매매는 아직까지. 그래서 많은 연습과 그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느 정도 생기셨을 때, 자신감이 붙었을 때 단기 트레이딩에 임하시고, 흔들리는데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은 쉽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그냥 많이 빠졌던 종목을 보셔라. 자, 제가 코미팜과 신라젠의 저점들, HLB의 저점들을 많이 잡아드렸는데 새롭게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맵신이라는 종목이에요. 파맵신. 이 파맵신은 시장에서 사실 많은 기대가 됐었고, 또 전환사채도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또 성공을 시켰고, 신라젠의 이슈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닥권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장악을 해주는 패턴이 어제 나왔어요. 자, 아까 제가 첨보 설명드렸을 때랑 패턴이 똑같죠. 자, 보세요. 거리랑 터졌죠?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21선을 돌파했네요. 음봉이 오늘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서 따라 올라오고 있는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즉 오늘부터 하루 이틀 동안의 음봉 매수가 분할 매수의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장기 투자를 하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시장에 순응하면서 트레이딩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고, 저는 지금 가격에서부터 33,700원까지 33,700원까지 얼마든지 장중에 분할 매수 하셔도 좋다. 5일선 위에서 매수하시면 좋고, 손절 라인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은 이 31,900원짜리 장대 양봉이 터졌던 요 라인대를 손절가 잡고서 단기, 중기가 다 나오는 구간이다. 파맵신 같은 종목군들 바닥에서 돌고 있을 때, 남들이 시선 많이 안 줄 때 조용히 매수해둘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HLB도 어저께 설명을 드렸는데, HLB 지금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서 계속 봐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HLB가 지금 어제도 그랬죠. 여기서 지금 매물 소화를 겪고 있는 단계고, 여기가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때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가던가 빠지던가.
빠지면 밑에서 싸게 잡을 생각을 하고 돌파되면 강한 추세에 따라붙을 생각을 해야 된다. 지금 보면은 방향성이 없죠. 어제도 사실 내심 기대를 했지만 그냥 쉬어버렸죠. 오늘도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야, 신라젠 가니까 HLB 사야겠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만약에 양봉이 선다라면 추세가 다시 N자 파동으로 전기가 되는 거죠. N자 파동으로 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신호 사이클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접근하지 않는다. 예, 매수 돌파가 나올 때 따라붙고 음봉 조정이 나오면 밑에서 다시 잡는 전략. 이미 수익을 여기서부터 제가 저점 잡아드렸을 때부터 수익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은 그대로 추세 홀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절가 관리만 잘 하시면 되겠죠. 괜히 또 수익 났다가 수익 까먹으면 안 되니까요. 이런 흐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장중에 보시면은 다시 시퍼렇게 변화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오전에 정말 분위기가 좋았죠.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틈새로 볼 수 있는 쪽이 바로 종목 제안을 한번 해드리고 또 저거 해야겠죠. 예, 나무가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종목이고 카메라 모듈 쪽 섹터들이 조정이 많이 받았죠. 파트론, 옵트론텍, MC넥스. 사실은 너무나 실적도 괜찮고 잘 가고 있었는데 또 일본 이슈 때문에 못 갔었고 조정이 깊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의 맥락들은 이미 한 달 이상 조정이 나오고 가격 조정의 끝마무리가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저점이 잡히고 있는, 그리고 이 파란색 이평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120일. 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살려주고 있는 거죠. 개인들이 아무리 주식할 때 돈이 많더라도 이런 과정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지라인 대가 잘 들어가는 구간이 지금 요동은 쳤지만 이 구간대라고 보고 있고, 이 구간을 빠져나오는 첫 양봉이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짜리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 매수가 됐다라면 여기 120일 이동평균선이죠. 38,000원. 38,000원을 손절가를 잡으시고 윗방향으로의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짧게 본다라면은 42,000원이 1차 목표가가 되겠지만 조금 여유 있게 본다라면 44,000원권도 가능하다. 지금 상단선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저항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시장 돌아가고 있는데요. 선뜻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음봉 나올 때 차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들 600원 넘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 체크하시면서 오후장 그 물량이 빠져나간다라면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